이주의 경제어불성설의 주인공은 여러 번 나왔죠.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이 다시 선정됐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의 칼럼을 통해서 이미 비판했던 내용인데 오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글로벌 스탠다드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외국의 투기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과장된 예다. 지금까지 공격 사례는 삼성, SK그룹, 현대자동차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은 우리나라 그룹 중에 1, 2, 3, 4, 이 안에 들어가는 기업 집단이죠. 이 세 건이라고 해서 300만 개 넘는 기업계 중에 3개니까 100만 분의 1이나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 기업 집단이 만약에 1,000억에 불과한 외국의 벌처 캐피탈 또는 헤지펀드의 지배하에 들어가도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선업은 밖에 없으니까 위협에 놓여 있지 않다.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SK 네트워크스 사건이 났을 때 그 SK그룹의 약한 고리를 하게 공격했던 솔버린이라고 하는 외국 헤지펀드가 몇 개월 만에 1조 가까운 단기 차익을 챙기고 소위 먹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나가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최근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부가 푸시하고 있는 지주회사 중심으로 개편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순간 그 오너들이 지주회사의 지분이 작기 때문에 작은 금액을 투자한 헤지펀드가 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어가지고 엘리엇이 수천억을 사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배당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중단됐는데 이런 사건의 사태에 대해서도 김상조 위원장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지배구조 개편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외국 벌처 캐피탈들이 못 들어오게끔 다른 방어수단을 주든지 해야 될 텐데 재벌들의 지배구조는 지주회사 중심으로 개편하라고 압력을 계속 넣고 알아서 해라. 끝까지 간다. 뭐 이런 협박을 하면서도 또 외국의 그 위협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하는 이런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고 경영권 위협이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는 놀라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말은 이겁니다. 포이즌 필이나 차등 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21세기에 들어선 어떤 나라도 이 수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씩 따져보겠습니다. 포이즌 필, 우리는 이제 독약 조항이라고 그럽니다. 이 포이즌 필이라는 게 뭐 영어로니까 독약이죠. 독약, 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주의 어떤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무슨 독약이 발라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주주의 권리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 권리에 대한 계획이 뭐냐 하면 대개는 이제 이걸 언제 작동하는 거냐면요. 그 기업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M&A가 일어나려고 그래서 적이 와서 나를 삼키려고 그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고래가 조그만 물고기를 삼키려고 그런다. 아니면 사자가 토끼를 삼키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보시면 그때 만약에 삼키는데 뭐 두꺼비나 개구리 같은 게 독이 많은 거를 삼키면 삼킨 놈이 죽겠죠. 그래서 못 삼키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걸 포이즌 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인수합병이 일어나려고 적대적 인수합병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기존 주주들
인수하는 회사 말고, 인수하는 주주 말고, 그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한 주에 대해서 한 주를 갖고 있는데 다른 주식을 반값에 살 수 있게 한다거나 아주 헐값에 사게 여러 주를 살 수 있게 하면 그런 계획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주가가 100원이라서 적대적 M&A 하는 사람이 한 주당 100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해서 110원을 얘기를 했는데 기존 1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원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잔뜩 주면 주식수가 확 늘어나죠. 그러면 100원짜리 주식하고 50원 주식짜리가 섞이니까 주당 가격이 75원으로 떨어지니까 110원을 주고 사겠다는 거는 이제 그 주가가 너무 낮아져서 기업 가치가 그 주식이 여러 개로 물타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는 게 견제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함부로 이제 인수합병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적대적 M&A만 하게 하는 겁니다.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할 때 특정한 계획이 대개는 이제 적대적 M&A가 있을 때 보유율의 배당을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강제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걸 정관에 넣어가지고 적대적 M&A가 있으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0%씩 배당을 해줘라. 이런 조건이 들어있으면 기업에 지금 있는 가치를 돈을 많이 들여서 배당을 해주고 나면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적대적 M&A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포이즌 필입니다. 이 포이즌 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프리퍼드 스탁 플랜이라고 해서 우선주 발행 권한, 플립 오버 라이트 플랜, 오너십 플립인 플랜, 백엔드 라이트 플랜, 보팅 플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회사와 신주 발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대개는 이제 외국 같으면 증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의 체결하는 문서 또는 계약서고 또는 정관에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기 21세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다 도입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포이즌 필이 원천적으로 유도하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다 있습니다. 포이즌 필에 대한 기본 상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프리퍼드 스탁 플랜은 주식을 갖고 있는 기존 유저들한테 인수합병이 일어날 때는 다시 한 주당 100주씩의 또는 10주씩의 우선주를 무상으로 발행해 준다. 이렇게 해놓으면 기존 유저 고객들은 주식이 많아지니까 인수하는 쪽에서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요. 플립인 포지션 필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주주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면 지금 주가가 100원인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원에 사게 해주면 그 기존 주주들은 즉각적으로 이익이 가져오는 대신에 적대적 인수자들한테는 그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돼서 못 사게 만드는 거고요. 플립 오버 포지션 필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회사를 B 회사가 인수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주주들한테 B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에 자기 주식을 싸게 그쪽에 내줘야 되니까 인수를 못하게 하는 거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예로 이제 한 회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주가 99%고 차등 의결권을 갖는 특별한 주식이 1%가 있다. 그런데 의결권은 이 1%의 주식은 전체 의결권의 83.5%를 그러니까 거의 80배 정도를 줘버리면 나머지 99% 주식이 갖고 있는 의결권은 1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99% 타도 경영 지배를 할 수가 없죠. 1%가 의사결정의 83.5%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차등 의결권을 갖는 그 1% 주주가 안 팔겠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인수하기가 어려운 거죠. 인수를 해봐야 주식을 99% 인수해봐야 의결권이 16.5%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높은 차등 의결권 주식을 몇 개 만들어 놓으면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주들은 경영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인수합병에 그들이 싫어하면 인수합병에 안 넘어간다. 이런 것들이 다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기존 주식들한테 인수합병이 일어났을 때는 특별한 권리를 준다.
이게 이제 포이즌 필 또는 독약 조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등록 창투사인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포이즌 필 조항을 만들어 놨냐면, 최고경영자 경영 계약에 인수합병에 의해서 회사 사장이 이제 기존에 있던 경영진이 쫓겨나잖아요. 인수하는 기업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임기 중에 임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인수합병에서 퇴임할 때는 나한테 위로금을 50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그런 조항에 갖는 근로조약을 해고 놓으면 인수하는 기업은 회사를 인수하는 금액에다가 또 이 최고경영자 위로금 50억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이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 50억의 위로금 때문에 이제 M&A를 막는 독소 조항이 됐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퇴직금에 관한 근로계약 형태지만 사실은 M&A를 막는 아까 피플스 경영진이 다 사퇴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고요. 2009년에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신주 인수 선택권, 이거 다 앞에서 하는 포이즌 필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에다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신주 인수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백엔드 플랜이죠. 기업이 정한 가격에 현금으로 사주거나 다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걸 주면, 또는 그 플립인 포지션처럼 기존 주주들이 새로운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를 허용하는 거를 회사 정관에 할 수 있게끔 이 신주 인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포이즌 필을 도입을 검토했던 적이 2009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그런 것들은 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김상조 위원장이 지어낸 말이고요. 더 이제 병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EU가 이 포이즌 필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13년 동안, 14년간, 90년대에서부터 2006년까지 계속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 조항을 거부를 했어요. 특히 이제 독일이나 스웨덴 같이, 많은 우리가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독일의 기업들이 다 비상장 유한회사거나 한 가게가 지배하는, 우리로 가면 재벌들이 지배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그 나라의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데 아주 튼튼한 히든 챔피언들이 다 이 경영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해서 결국은 논의하다가 중간에 타협을 한 게 뭐냐면, 원하는 나라는 이 포이즌 필 금지 조항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걸 옵트아웃 제도라고 하는, 선택적 배제 권리를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25개 EU 국가 중에 우리는 이거를 포이즌 필 금지 조항을 선택 안 하겠다라고 옵트아웃 제도를 선택한 나라가 15개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실질적으로 금지를 우리는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25개 국가 중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5개는 명백히 우리나라는 안 한다고 그랬고요. 나머지는 언제든지 옵트아웃 할 수 있으니까 의사표명을 안 했고, 우리는 이 책을 채택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 필을 안 하겠다는 게 3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이즌 필이라고 하는 이런 경영권 보호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21세기에서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던 김상조의 이야기는 근거가 없고 현실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가 막힌 거짓말은 뭐냐면, 차등 일거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제가 컬럼에 썼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예쁘게 그려진 그림에 보시면, 미국의 신규 상장사 중에 차등 의결권을 가진 회사의 비중이 2015년에 17%에서 2018년에 27%로 10%가 매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니,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미국은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냐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OECD 자료를 뽑아보면 차등 의결권을
허락하는 나라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체코, 터키 등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당시에 중국이 만든 가장 큰 회사인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지 않고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싱가포르와 홍콩 증시가 깜짝 놀라서 좋은 새로 생기는 회사들을 허용하려면 그때 이제 알리바바가 홍콩에다 상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은 차등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알리바바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건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러면 마위는 많은 돈을 소프트뱅크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경영권을 차등 의결권이 없으면 바로 소프트뱅크가 언제든지 사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처럼 차등 의결권을 가졌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뉴욕 상장을 했고요. 이거에 깜짝 놀라서 싱가포르하고 홍콩 증시가 2018년부터 차등 의결권을 허용했고 중국도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는 좋은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지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김상조 위원장이 만들어낸 얘기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된 바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산업별로 차등 의결권 신규 상장되는 회사들의 차등 의결권 비중이 얼마 되냐 보면 우리가 요새 주목하고 있는 건 되게 이제 IT 회사들인데요. 그 IT 회사가 속해 있는 TMT라고 그러죠. 텔레콤, 미디어, 테크놀로지 산업에는 무려 48%, 반의 정도가 차등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금융 회사들도 한 핀텍이죠. 요즘 21%.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하는 컨슈머 마켓 쪽에서는 39%. 그래서 요즘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쪽에서는 상당 부분의 높은 수준으로 차등 의결권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스냅챗, 드롭박스, 스포티파이, 리프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다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창업자가 지분은 적지만 남의 돈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했기는 지분은 적지만 의사결정권은 반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포드 자동차, 타이슨, HP,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데도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하고 있고 또 뉴욕타임즈, 캠캐스트, 바이어컴 등 언론사들은 차등 의결권으로 돈은 외부에서 받지만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언론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수단으로 차등 의결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차등 의결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새빨간 거짓말에 해당한다. 차등 의결권이 장기적으로는 일반 주주들의 권한을 억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사실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망한 기업에다 자기가 돈을 많이 넣는데 창업자가 절대 지분을 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하죠. 그래서 그쪽은 계속 차등 의결권 없애자고 그러고 창업가들이나 기업 주들은 차등 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서 늘 그 대립되는 그 이슈입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결론이 나 있지도 않고 학문적으로도 최근에 나온 게 의하면 특히 상장해가지고 초기 고도 성장하는 쪽에서는 차등 의결권이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PwC에서 그 차등 의결권이 있는 회사들하고 없는 회사의 벤처 투자 금액이 어디가 높으냐 하면 차등 의결권이 있는 회사들이 높습니다. 근데 벤처 투자자는 이게 좋아하지 않는데 왜 높으냐 하면 이게 지금 그 벤처 투자 업계의 현실이라는 거죠. 가망성이 큰 회사들한테는 그 성공 가능성이 높고 혁신 기업한테는 돈이 몰리는데 그때 창업주가 뭐냐면 내가 니네 돈 받을 텐데 대신 내 그 경영권은 보장해주면 투자를 너한테 받고 안 해주면 너 아니라도 나한테 투자해 줄 사람이 많으니까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할 수 없이 차등 의결권을 해주는 이게 이제 기업의 그 지금 벤처업계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불관계가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017년, 18년에 차등의결권을 가진 회사들하고 아닌 회사들하고 주가가 보면 차등의결권이 있는 회사들이 전체 상장사보다 훨씬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왔다. 당연히 지금 제일 주가 상승률 높은 회사라는 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가 다 지금 또 신규 상장되어 있는 스냅챗이나 뭐 리프트 이런 회사들이 그 차등 일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특히 아마존이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주가 상승이 높죠. 그래서 상장할 때 보면 아마존의 창업자하고 초기에 CEO로 들어왔던 세 분이 16%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 의결권의 75%를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의 주크버그가 14%의 지분을 가지고 60%를 가지고 있고, 스냅챗은 5%를 가지고 있는데 95%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보시면 뭐 구글도 11%가 아마존은 아까 잘못 말씀 베조스가 16%인데 75%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아마 그 베조스의 이혼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16% 지분 중에 4% 이상을 부인한테 줬죠. 그래서 부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이제 여성 부자 두 번째인가로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주식은 부인이 가져가지만, 이혼하는 부인이 가져가지만 의결권은 여전히 베조스가 행사한다. 그렇게 해서 75%의 경영권 행사를 그대로 유지해 주거든요. 그렇게 탄력적인 게 이제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개 차등 의결권에 대한 창업자 대주주들은 선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싫어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찾는 거는 소프트뱅크 투자는 알리바바 같은 회사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알리바바에 투자했어가지고 한 260배의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익성 높은 유니콘 기업 창업자들은 자본시장에서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큰 소리치는 협상 우위가 있기 때문에, 내 지분, 내가 한동안은 내가 이 경영을 할 수 있게 보장해주지 않으면 네 투자 안 받아.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그 학자들이 전체 주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차등일권 없는 게 공평한 거야,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경제는 현실이고 누가 바게닝 파워를 갖느냐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구글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에 그 50개가 넘는 M&A를 하는데, 그걸 뭐 경영권이 막 분산돼서 가지고 매번 주주총회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그게 언제 신속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은 인수할 때도 이재용 부회장의 승인만 있으면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고, 그래서 기술이 빨리 변하는 쪽에가 특히 차등 의결권에 의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경향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념의 확증 편견, 무지한 거거나, 아니면 이념의 확증 편견에 의해서 계속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의 이 습관적 거짓말쟁이, 패솔로지컬 라잉은 이건 심리학적으로 병입니다. 병. 그래서 어느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피노키오는 귀엽기나 거짓말할 때 귀엽기나 한데, 김상조 위원장의 가짜 뉴스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시민운동가였을 때도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발언, 그것도 경제학 학자이자 교수를 몇십 년 했다는 분이 사실에 맞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을 온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계속 반복하는 점에 대해서 배탄하지 않는다.